자, 안녕하세요. 좀 KN 솔루션의 신충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시작할 거고요. 오늘 온라인 세미나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덕스 오퍼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발표자는 KN 솔루션, 자, 신충식이고요. 그리고, 김명진 엔지니어가 같이 발표를 할 겁니다. 참석자분들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덕스 오퍼 제품 구성 및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소개와 3D 크리에이터와 3D 스컬프처를 시연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덕스 프리미엄 소개 및 시연을 할 겁니다. 이 솔리덕스 오퍼라는 제품은요, 솔리덕스의 사용자의 편의성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확장성을 가진 제품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제품이 콜라보레이션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어떠한 제품들이 있냐면 솔리드웍스 커넥티드 투 더 클라우드, 그래서 솔리드웍스를 그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솔리드웍스의 UI 사용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관리 및 협업을 하실 수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파일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파일을 보고 또 파일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100% 클라우드 기반의 파라메트릭 모델링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0% 클라우드 기반 파라메트릭 모델은 3D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3D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파라메트릭 설계입니다. 그 다음에 100% 클라우드 서브디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3D 스컬프처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서브디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의 비주얼라이즈라는 애드온 소프트웨어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커넥티드로 연결이 돼서 솔리드웍스에 쓰던 비주얼라이즈를 그대로 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적 구조 해석 및 모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프리미엄에 있던 정적 구조 해석과 모션 해석을 그대로 사용하여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의 이질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오퍼 제품에는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스탠다드 오퍼라는 제품이 있고요. 이 오퍼라는 제품, 스탠다드 오퍼라는 제품 안에는 콜라보레이티드 비즈니스 이노베이터와 콜라보레이트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스탠다드, 그 다음에 3D 크리에이터.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앱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3D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 오파에서는 콜라보레이티드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티드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프로페셔널, 그 다음에 3D 크리에이터, 3D 스컬프처. 그래서 스탠다드와 같은데 3D 스컬프처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오퍼 제품은 3D 스컬처와 3D 크리에이터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버전이 동일시한 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디자이너가 들어있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아까 말씀드린 정적 구조 해석과 그 다음에 모션 해석이 들어있는 모듈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있는 3D 크리에이터와 3D 스컬프처를 시연을 하면서 저희 김명진 엔지니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KN솔루션 김명진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플랫폼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시연 영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플랫폼이란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는 공통 작업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각가지 앱으로 협업하여 작업할 수 있고, 이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하고 조금 더 나은 제품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연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본의 아니게, 왜냐면 이제 작업 환경, 이제 조금 작업하는 내용들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영상으로 대체한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보시는 환경은 웹 환경이고요. 여기에서 저는 로그인을 진행을 합니다. 로그인을 진행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이제 화면이고요.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같은 화면을 꾸미기 위해서는 대시보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대시보드는 회사별 또는 어떤 프로젝트별로 구성하실 수가 있고, 저같이 이제 마이 대시보드에 추가적인 인원을 멤버를 추가하여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멤버를 이렇게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신충식 차장님을 이렇게 검색을 하고요. 검색된 멤버를 선택하여 간단하게 추가 버튼으로 멤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제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일단 다시 액세스는 취소를 하고요. 그래서 이 설정 창은 다시 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이 앱들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앞전에 설명드린 롤이 지금 저처럼 이렇게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스컬처,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그리고 비즈니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인더스트리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구성되어 있는 롤은 롤마다 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성을 하는데요. 대시보드 상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한쪽 탭에 제가 3D 스페이스 그리고 북마크 에디터를 추가하여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면에 대한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쉽게 드래그로 크기를 조절하여 원하시는 환경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놓고 상단의 탭에 이름을 좀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가지 구성되어 있는 대시보드의 앱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처음 화면은 이제 수임이었고요. 요번에 홈페이지는 이제 웹페이지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바로 등록하여 볼 수 있고요. 그리고 RSS 피더 리더를 활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재생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전체 화면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이제 페이지는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볼 수 있는 뷰어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양이 많아서 좀 뷰어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뷰어 탭으로. 그리고 3D 드라이브 앱과 3D 플레이어 앱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PDF 파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CAD 파일들을 이제 3D 플레이어에 올려서 바로 미리 보기를 진행하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작업이라기보다는 일단 뷰어 역할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왼쪽에 화살표를 이용해서 뭐 이름 바꾸기, 뭐 이제 업로드를 하거나 이제 다운로드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뷰어의 도구를 잠깐 보고 넘어갈 건데요. 도구에서는 이제 분해도 간단하게 바로, 요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분해도는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데이터를 올려 놓으면 거기 이제 플레이어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고요. 이렇게 해서 분해도를 쉽고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업체에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땐 좋을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스케치할 때 좀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제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칭 기능을 눌러서 마우스 커서로 이제 원을 그리면 이제 원형으로 인식을 하고요. 안경다리를 이제 가운데에 있는 걸 선을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제 화면 전환을 눌러서 화면을 전환하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익스트루드 기능으로 마우스 커서로 이제 조절하여 간단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할 수 있고, 평면은 선택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포인트를 선택하시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요번에 설명드려야 될 X 디자인과 X 쉐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 앱은 경계는 없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경계가 있지만 이제 자유롭게 버튼 하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 화면에서 이제 저는 일단 X 쉐입에 대한 화면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일단 이름은 변경하지 않고 이제 3D 스페이스의 X 디자인이라는 저희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3D 스페이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설명이 들어가면 이제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모델링을 좀 주력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단에 보시면 각가지 탭들이 있고요. 이 X 쉐입에 대해서는 이제 सब디비전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컨셉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추가하여 모델링을 맞추는 작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 추가하는 화면을 조금 보실 겁니다. 간단하게 로컬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평면을 잡으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제 간단하게 위아래, 뭐 좌우 조절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설정 창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제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도 또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빠르고 편안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이미지 하나를 맞추고요. 그리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번 더 이미지를 추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두 번 보시면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이미지를 좀 추가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면도를 추가를 해서 평면을 간단하게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화면을 전환해서 드래그로 위치를 잡습니다. 마우스 커서 제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솔리드웍스와 동일하게 제어가 되기 때문에 크게 이질감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솔리드웍스에서는 좀 힘들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미지 제어도 좀 어렵고. 근데 이 클라우드 제품인 엑스쉐입에서는 이렇게 쉽고 빠르게 이미지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이제 계속 조금 준비한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추가하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준비해 놓은 이제 파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일단 여기에서는 이제 3D 스페이스의 저장 공간이고 상단의 검색을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해서 일단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준비해 놓은 이미지는 이제 5개가 이제 겹쳐져 있는 모양을 보실 수 있고요. 왼쪽 트리에서도 이미지가 지금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거고요. 평면에다가 작업을 조금 이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점을 하나 추가를 해 놓고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게 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सब디비전에 있는 이제 피처의 기능을 활용해서 각가지 피처가 있지만 저는 이제 박스 기능을 통해서 박스를 하나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스케일 바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루프를 이제 간단한 마우스 선택만으로도 이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포인트들, 절점들이 활성화가 되고요. 화살표에 있는 점을 누르면 이제 그쪽 축 방향으로 축소 확대를 동일하게 하실 수 있고,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이제 드래그로 모델을 쉽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전 같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솔리드웍스만으로 이 모델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제 시행착오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엣지 부분을 좀 추가를 하는데요. 이 सब디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엣지 부분을 추가하기 위해서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칭을 또 지금 활용을 해서 좀 마우스 커서의 선택을 좀 줄이기 위해서 대칭 기능을 활용해서 엣지 기능 활용을 해서 지금 모서리들을 잡겠습니다.
일단 모서리들을 이렇게 잡게 되면 왼쪽에서도 이제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잡혔고요. 그리고 이제 엣지에 관련된 드래그로 그 이제 모서리의 날카로움 정도겠죠. 그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절하고 나면 일단 제가 삽입한 이미지는 지금 총 3장입니다. 측면에 삽입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루프가 하나 부족해요. 그래서 루프도 이제 당연스럽게 초반에 만약에 루프를 추가하지 않았다면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루프 추가도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맞춰서 다 결점들을 맞추기 위해서 위치를 한번 수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게 드래그로 해서 이제 그쪽 부분만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으면 상단에 있는 이제 선택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에 대한 프로파일만 잡아서 선에 대한 프로파일만 잡아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 또는 페이스 루프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면 통째로 잡아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많다고 일단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이제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속 같은 작업의 반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빠른 속력으로 이제 작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겠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리드웍스로 이런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스케치 요소들을 조금 잡아서 이제 선을 그린다든지 평면을 만들어서 3D 스케치들을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지만 지금같이 이 X 쉐입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간단하게 이렇게 드래그로만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포인트도 이제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컨트롤을 이용해서 어떻게 2가지냐 아니면 이제 1가지냐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절전 포인트들을 많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마우스 커서에서 어떤 이제 포인트들을 이용해서 그 윤곽대로 또 그릴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커서에 그 화살표 2개의 좌표계에 2개 있는 면을 이용해서 이제 프리드래그로 모델링을 맞출 수 있는 기능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지금 이제 숨기기를 통해서요. 원하는 구역만 볼 수 있고 그 구역에서 이제 한정적인 작업, 제한적인 작업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하나하나 꺼가면서 지금 이제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간단한 모델보다는 요렇게 조금 복잡한 모델을 조금 안내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 요렇게 사용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조금 여기에서 작업이 답답하게 느껴지셔도 좀 이제 천천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모델링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숨기고 등각 보기를 통해서 보고요. 이제 박스 모양 어떤 기능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보이는 시점, 절점을 좀 이제 다르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박스 타입으로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 Z로 다시 돌려서 이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마우스의 외형이 지금 만들어졌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원래는 뭐 X 디자인으로 바로 넘어가서 휠을 추가해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 X 쉐입에서도 요번에 다른 방법으로 가운데 있는 마우스 휠을 좀 추가를 해볼 건데요. 그 위치를 잡기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스케치 작업을 하시는 걸 볼 수 있고 솔리드웍스에서처럼 이제 구속 조건들이 이제 동일하게 실행이 된다는 걸 여기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सब디비전의 또 기능을 활용해서 이번 실린더 탭을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을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스케일을 축소를 해서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제 원하는 위치에다 배열을 하고 대칭 기능 그리고 엣지가 너무 많죠. 그래서 엣지를 조금 제거하는 이렇게 기능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가운데 휠을 좀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원하는 이미지 형태로 보고요. 자, 요렇게 대놓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요런 सब디비전은 이제 치수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양을 맞춰놓고 저처럼 이제 위치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한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X 쉐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X 쉐입에서 X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이제 작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단추를 통해서
X 디자인으로 전환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X 쉐입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냥 X 디자인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파라메트릭 설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X 디자인 화면에서 저는 일단 단면도를 한번 기능들을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툴 이렇게 해서 이제 가득 찬 걸 처음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소 변환 기능을 통해서 모서리들을 지금 잡아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판과 하판을 나누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원래 실제 모델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모서리를 잘 잡아서 이제 다르게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솔리드웍스에서 이제 지원했던 이제 돌출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프셋을 해서 평면을 이동하거나 이제 얇은 피처 기능 그리고 컷을 이용해서 지금 자르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상부와 하부가 이제 절개가 돼서 이렇게 나눠진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마우스 휠에 이제 버튼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쪽 부분을 이렇게 절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구속 조건을 솔리드웍스에서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실 수 있고 이제 제가 원하는 바디만 선택해서 그 부분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웍스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적인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필렛도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런 겁니다. 지금 이제 마우스 이제 절개를 했지만 안이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커버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롤백을 해서 쉘을 다시 주고 왼쪽에 있는 드래그로 롤백을 다시 풀면 지금과 같이 이제 기존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작업입니다. 스케치를 또 작업을 해서 이쪽에 치수 삽입하고 치수를 이제 삽입을 하고 이제 위치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잡아서 지금 조금 치수를 좀 다시 좀 늘려서 이제 제가 자르는 것만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돌출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기는 여기서 잘라야 되니까 컷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필렛까지 넣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렛은 조금 작게 작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단 모델링은 다 완료가 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색상을 넣는 부분까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시간 관계상 일단 이렇게 마무리 진 거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여기까지 X 디자인과 X 쉐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솔리드웍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오퍼 제품의 이제 프리미엄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신충식 사장님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왔고요. 이제는 솔리드웍스 프리미엄 오퍼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차례입니다. 자, 일단 제품의 이름은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그 3D 익스피리언스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스를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프리미엄이라는 제품이 이렇게 롤이 보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솔리드웍스 커넥티드와 솔리드웍스 비주얼라이즈 커넥티드라는 앱들이 보이는데 이 앱들이 있어서 우리가 항상 그 미디어 킷이나 설치 파일에서만 그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아이디와 이제 비밀번호 그리고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리드웍스 커넥티드 앱을 실행하게 되면 자, 기본적인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D 익스피리언스 스페이스에 저장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찾아보거나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솔리드웍스 스케치와 뭐 마크업 또는 뭐 탭에 있는 뭐 판금이라든지 뭐 아니면
용접 구조물, 곡면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어셈블리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또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해석도 마찬가지로 해석 제품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이 틀린 점은 우리가 보통 기존에는 이제 솔리드웍스 커넥티드가 아니고 솔리드웍스 2020 또는 솔리드웍스 뭐 2018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그 앱에서는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면 우리가 기존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웍스 뭐 20이나 뭐 2019 이런 식으로 스탠드 언론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만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에서는 솔리드웍스 커넥티브 네이티브 앱으로 사용되게 되고요. 저장 방법은 디폴트 저장 방법은 로컬 머신에 바로 저장이 되지만 플랫폼에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은. 하지만 파워바이 솔리드웍스 커넥터라는 별도의 앱을 이용해서 그 플랫폼에 저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에서는 디폴트 저장 방법이 3D 스페이스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게 디폴트 저장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장된 클라우드 데이터를 로컬 머신으로 따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익스포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디폴트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게 이제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의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설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디어 또는 이제 설치 파일을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개별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됐지만 그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에서는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앱으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확보되는 버전, 그러니까 설치 셋이 확보되는 버전이라든지 뭐 확보되는 버전으로 설치를 할 수 있었지만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에서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뭐 미디어를 구해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할 그런 불편함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솔리드웍스 3D 익스피리언스의 솔리드웍스 제품별 차이는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의 버전하고 동일합니다. 스탠다드, 프로, 프리미엄 이렇게 네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는 공차 해석과 뭐 코스팅 이런 것들이 안 되고요. 프로페셔널에서 되는 것들은 뭐 기존 솔리드웍스와 같이 뭐 공차 해석, 코스팅, 스캔 투 3D, 렌더링, 뭐 서브드 모델링 뭐 여러 가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에서는 지금과 같이 뭐 나머지 그런 항목들이 전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야 되냐? 그 클라우드 중심의 이제 포트폴리오들이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노비아 웍스라든지 시뮬리아 웍스를 우리가 하나의 그 클라우드 3D 익스피리언스 공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설계 데이터들을 자유롭게 누구라든지 편집을 하고 코멘트를 달고 물론 권한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겠죠. 그런 설계 데이터들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설계 환경을 점점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부드러운 전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약간은 틀린 점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마이 세션에서 우리가 그 3D 스페이스에 있는 제품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환경은 아래에 있는 거는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에 커넥터를 연결한 거고요. 오른쪽 거는 솔리드웍스 솔리드웍스 커넥티드 3D 익스피리언스에 있는 제품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 메뉴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지금 저장 버튼은 기존은 데스크탑 버전은 지금 왼쪽과 같이 저장, 다른 저장 뭐 이렇게 있는데요. 클라우드 제품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는 오른쪽처럼 클라우드에 업로드 저장, 뭐 저장 옵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에서는 열기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클라우드에서 열게 됩니다. 또한 다음에서 열기라는 옵션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에 저장한 거를 혹시라도 로컬에 저장했을 때 로컬에서 여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장의 개념은 오로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저장돼 있고 수정되지 않은 데이터는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내보내기. 그러니까 솔리드웍스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플랫폼에 저장돼 있고 리저브된 데이터들은 플랫폼에 저장하기 전에 로컬 캐시에 저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장 옵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은 3D 플랫폼에 바로 저장을 할 수 있고요. 저장 옵션은 그 마이 세션에서 세이브할 때 동일하게 그 세이브 다이얼로그에서 우리가 북마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로컬의 저장은 그 플랫폼에 저장된 데이터를 로컬에 임시로 저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까 게시라는 게 있는데 이 게시라는 거는 메뉴가 좀 내용이 틀린데 우리가 그 전에 솔리드웍스 플랫폼에서는 뭐 다른 이름을 저장해서 확장자를 했지만 폼트리라든지 뭐 리피트 파트, 파트 템플릿, 어셈블리 템플릿 등을 게시를 해서 로컬에다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일하게 그 우리가 그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클라우드에 올리고 나서 얘를 솔리드웍스 파일 내보내기로 하는 것들이 그 솔리드웍스 파일로 이제 내보내는 일종의 이제 팩앤고처럼 한꺼번에 내보내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보내기 형식에서는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클라우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이제 그런 기능으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뭐 다른 뭐 이종 CAD 파일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마쳤고요. Q&A를 좀 받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원래 한 27분에서 8분 정도에 끝나려고 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됐네요. 자, 궁금하신 부분 질문 주세요. 그 더 상세한 정보는 저희가 저희 그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 3D 익스피리언스 오퍼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좀 주십시오. 자,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 질문은 그 김영진 대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엑스쉐입을 이미지 삽입 시 지원하는 파일 형식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이미지 지원 파일의 형식은 JPG, PNG, 그리고 BMP가 있고요. 이 세 가지 이미지 파일로 일단은 삽입하여 작업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질문들이 몇 개 좀 더 들어와서 이 부분은 그냥 바로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는 클라우드 제품 질문이라서 그대로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솔리드웍스에서 작업한 파일을 로드하여 X쉐입에 넣을 수 있나요? 라고 지금 문의를 주셨는데 지금 앞서 설명드린 오퍼 제품이 아닌 데스크탑 제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네.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지금 별도의 커넥터 모듈을 이용해서 일단은 솔리드웍스 데탑이랑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비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문의하신 게 있는데 일단 솔리드웍스 오퍼는 이제 연구 모듈은 아니고요. 이제 구독 방식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갱신을 하시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질문으로는 이제 3D 플레이에서 볼 수 있는 CAD 형식 파일에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카티아, 솔리드웍스, NX, 크레오, 솔리드 엣지, 인벤터, 스텝, 그리고 STL 이 외에도 좀 더 있는데요. 이게 다 나열하기엔 좀 어려워서 등이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질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그러면 시간도 다 됐기 때문에 일단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에서 웨비나는 마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솔리드웍스 3D 익스피리언스 제품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뭐? 마우스 끄고 지금 마우스 켜.